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캘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계시는 상대편이 현재 연락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상대편은 다시 연락을 하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해골, 두 번째 식빵, 세 번째 호텔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첫 번째 해골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월 만에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대편의 연락 오게 될지 이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두 분 사이의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자, 두 분의 에너지로 DNA 카드가 나왔습니다. 두 분이 유전공학 뭐 이런 걸 공부하셔서 친자검사나 뭐 이런 쪽으로 DNA와 관련된 일을 한다. 가능하겠죠. 이 DNA 에너지는요, 밑에 적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카르마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카드는 1부터 10까지 전생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유전자 모양들이 막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뱀들이 막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인연으로 엮여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데요. 카르마라는 것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업보죠. 대출과 비슷한 것입니다. 뭔가를 빌렸으면 갚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500년 전에 여러분이 이 상대편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거 가능하고요.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이별을 통보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가 됐든 두 분은 이번 생에 만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연락을 기다리는 리딩인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이별이 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 이별조차도 끝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번 생에 플러스 다음 생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일단 두 분의 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쁜 표현으로 하면은 지긋지긋하게 엮여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할 카드죠. 카르마. 저는 솔직히요, 여러분, 카르마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요, 카메라가 상태가 좀 메롱이네요. 뭔가 계속 확인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참고적으로요, 이건 그냥 여담인데요. 이 해골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보통은. 이것 역시도 뭔가 전생, 인생 뭐 이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는 아이템이죠. 그래서 이게 나왔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두 분의 에너지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부터 가볼게요. 골든 미러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한 장 더 열게요. 어센딩 카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상대편 열겠습니다. 상대편은 아이구야, 토킹이 나옵니다. 토킹 나왔으면 뭐 연락과 관련된 리딩인데 연락을 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전화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한 장 더 열어볼게요. The Dragonfly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리딩이라면 보통은 여러분이 연락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리딩을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은 이 상대편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도 이분과 뭐 전혀 뭐 엮이고 싶지 않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긴 한데 강력하게라고 표현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락을 한다면 상대편은 여지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느낌적으로요, 여러분이 얘를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현재 만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 상대편인 거죠, 이분은.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가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잘 지낼까 정도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느낌이기는 해요. 자, 여러분부터 카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퀸컵의 역방향이에요. 그렇군요. 여러분은 마음이 많이 떠나 있는데, 10개의 동전의 역방향이고요. 그렇습니다. 한 장 더 10개요. 8개의 지팡이가 있어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은 3개의 칼의 역방향이에요. 뭐죠 이게? 자, 아이고야, 2개 컵 나왔어요, 여러분. 상대편이 여러분을 너무 원하는데?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이게 뭐지? 매지션까지도 있는데요. 바보타로는요, 상대편이 보통 연락을 잘 안 하잖아요. 이 상대편 상당히 연락하고 싶은데.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페이지 스워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요, 연락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냥 카드 키워드가 연락이에요. 가능성은요, 여러분,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요. 카드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분과 이별이 되고 나서요, 지금 현재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나 봐요. 연락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뭐 어떤 경우가 있어야지 연락이 안 될까요? 여러분이 뭐 외국에 있다고 해서 요즘에 연락 안 되진 않잖아요. 연락을 망설인다라기보다는 연락 자체를 하기가 껄끄럽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보통은 여러분이 누군가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여러분이요, 이분에게 마음이 이제 완전히 떠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시도 이분과의 어떤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들은 정말로 즐거웠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는 나랑 이별을 했는데 너가 나랑 안 맞았고, 뭐 우리는 뭐 전생에 뭐 아무튼 업보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만나긴 했어. 그래서 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뭐 서로에게 상처 좀 주고 뭐 이랬는데, 나는 너와 이번 생에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지는 않은데 있잖아. 그래도 너는 내 사람인 건 맞아. 뭐 죽기 전까지 너를 어떻게 잊을 수는 없겠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무 힘들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냥 너란 사람을 가슴에 그냥 넣어놓고 다음 생에 보자 정도예요. 그런데 상대편은 여러분에게 아주 일률적으로요, 연락이라는 카드들을 계속 꺼내고 있고요. 사랑의 카드의 최고의 카드라고 불리죠, 여러분. 소울메이트 카드인 2개의 컵이요, 여기서 지금 나왔어요. 상대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꺼낸 게 아니고요. 자,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will입니다. will. W-I-L-L. 의지가 담긴 조동사죠. will을 의미하는 카드가 바로 이 매지션이에요.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말 테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3개의 칼에 역방향이 있는데요. 자, 저는 3개의 칼을요, 보통은 바람의 카드로 봅니다. 일단은 숫자가 3이기 때문에 3의 에너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1이 나, 2가 나와 너, 3은 나와 너, 그리고 제3자.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누군가의 출현으로 인해서 상처가 됐다도 가능한데, 지금 얘가 지금 뒤집어져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뒤집어지면은 상처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힐링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힐링을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잠자리가 나와 있잖아요. 잠자리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의 나를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러니까 변화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다 밝은 빛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삶 자체가 상당히 어두워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분과는 무관하게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지금 생겼어요. 그 일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일은 여러분을 상당히 바쁘게 만들고요, 여러분의 삶을 좀 많이 바꾸게 되는 터닝 포인트 같은 게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마음도 그닥 없는데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지금 이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꺼냈던 카드가 골든미러잖아요. 자, 이게 그 백설공주 계모칼이래. 백설공주 계모의 거울이잖아요.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이 카드예요. 여러분이 거울만 보면 그런다? 그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이 카드가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할 때 상당히 나르시스트고 자기밖에 생각 안 하고 그런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밑에 퀸컵의 역방향을 꺼냈거든요. 퀸컵이요, 내가 남아있는 정말 요만큼의 사랑도 내가 다 주겠다라는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순종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오롯이 다 받고 그것의 100배로 돌려주는 정말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그런 여왕님이에요. 그리고 막 드라마 보면서 막 울고요. 어떤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을 당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뭐 이러면은 옆에서 같이 막 울어주고, 어떡하니, 어떡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여왕님이에요. 감정이 상당히 여리고, 심성도 곱고 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못된 년이냐? 그런 건 아닌데, 다만, 그런 마음을 줄 여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줄 마음 자체가 지금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거기다 여러분이 꺼낸 건 10개의 동전의 역방향이에요. 10개의 동전은 기본적으로 길었던 안정적이었던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데 얘가 지금 뒤집어져 있어요. 이 관계는 확실하게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습니다. 큰 돈을 잃었어요. 그게 이 사람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8개의 지팡이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바쁘거나 여러분들 삶에 뭐 어떤 큰 변화가 생겼거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에게 연락을 할 생각도 없고 할 여유도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페이지 스워드입니다. 자, 이게 연락 카드기도 하고요, 지켜보다 카드기도 해요. 서로가 서로를 궁금해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쪽에서 여러분에게 상당히 호기심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언제쯤 연락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때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상대편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락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연락이 반갑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누군가가 생겼어요. 이분하고 끝나고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그분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뭐 사랑이든 같이 뭐 놀러 다니는 뭐든 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이 없어요. 자, 카드 한 장 여기 있습니다. 오렌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오렌다 카드가 나왔습니다. 두 분의 관계에 장애물은 무엇이냐, 지금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궁금해서 꺼낸 거거든요. 여러분이 연락을 안 받거나 혹은 어떤 대화가 이어지지 않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 건요, 어떤 대화와 어떤 식으로 이걸 끌어가야지 여러분과 다시 뭔가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를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뭐 맞거나 그런 느낌이 지금 이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아니 연락하면 연락은 받아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어떤 방법 같은 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페이지 스워드입니다. 뭔가를 지켜보면서 때를 보고 있다, 좋은 어떤 기회를 보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이분은요, 상당히요 연락을 하고 싶은 그게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 에너지로 볼 때는요,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연락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한다든지 혹은 용기가 더 이상 나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는 연락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자, 그러면 진짜로 이 상대편이 연락이 올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대편 의지만큼은 130점입니다. 이분 연락 안 하면 이분 화병 걸릴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Walk through your fears 카드가 나옵니다. 뉴문인 스콜피오 카드예요. 두려움을 뚫고 해버려라 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운가 봐요. 저는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이 카드도 그렇고요. 지금 이분은
좀 신박한 어떤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연락해서 우리 화해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일단 휙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얘는 깔게요. 자, 여우부터 나옵니다. 여우가 뭔가 나가려고 하다가 뒤로 휙 돌아봤어요. 자, 가봅시다. 자, 다시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아하, 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연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두려운가 봐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여우가요, 이 상대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요, 어떤 장애물 하나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분이 장애물이 있다? 라고 느껴지진 않고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자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혹은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분하고 이별을 하고 나서요, 어떤 누군가가 있어요. 지금 그분이랑 사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일들을 겪고 났을 때 이분이 생각하는 건 이제 나에게 대한 마음을 다 접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우가 나왔다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이분에게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카드가 나오면 안 돼요. 이 카드는 여러분도 여지는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일단 카드를 좀 읽어드릴게요. 두려움을 뚫고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뭔가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게 어렵다라는 느낌을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카드는 뭐냐면 연락을 한번 해봐라라고 조언을 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스콜피오, 정갈자리의 신월인데, 정갈자리가요, 가을에 별자리죠. 그래서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월이기 때문에 올해 정갈의 신월은 2025년 11월 20날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메시지로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자, 여우가 있어요. 여우는 나가려고 했어요. 어디로 나가려고 했냐? 안정적이고 이제 닻을 내릴 수 있는, 뭔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인생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곳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과의 에너지에서 나가서 뿌리를 내리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우는 그리로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돌아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인즉슨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동과 관련해서, 이 이동이라는 게 여러분과 이분의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그 에너지에서 여러분이 싹 빠져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 같은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청혼을 했다든지, 혹은 나와 함께 사귀어보지 않을래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걸 이제 이 상대편의 에너지로 보려면요, 이 상대편은 여러분을 떠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돌아보는 이유는 여러분을 놓치기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나에게 닻을 내려주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동해서 여러분에게 가야겠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에너지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상당히 안정적이고 괜찮은 무엇인가가 있어요. 지금 그게 직장일 수도 있어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일에 나는 올인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분에게 다시 또 돌아가는 어떤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방향성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페이싱이라는 타로 리딩 방법이 있거든요. 얼굴을 어느 쪽으로 보고 있냐, 뭐 이런 건데, 지금 여우는 닻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인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번호 조합은 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만약에 진짜 이렇게 갈등이 되고 이러면은 에라이 모르겠다, 한번 가보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자체, 즉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뭐 연락을 한다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다시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독과 같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 이걸 굳이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뱀 있잖아요, 뱀. 이 뱀이 갖고 있는 또 한 가지가요, the other woman, the other man이에요. 즉 어떤 제3자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여기에 어떤 누군가가 연인이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누군가와 사귀자 이래서 확정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가는 사람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하나에서 10까지 갈등만 보여준 거예요, 이 카드는. 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연락이 올지 안 올지, 저는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3000년 만에 바보타로 상자 갖고 왔어요. 이거 진짜 오랜만이죠. 바보타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 뚜껑 열면요, 여기 안에 동전이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이 동전은 알리바바에서 샀습니다. 예스가 적혀 있고 뒷면에 노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놓고 잠그고 얘를 흔들 겁니다. 그래서 예스가 나오면 상대편이 연락이 오는 거고, 노가 나오면 연락이 안 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얘도 이건 제가 하는 거잖아요. 타로 관계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열어봅시다. 예스일지 노일지. 노가 나왔습니다. 노. 연락을 안 한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 이분이요, 연락을 정말 하고 싶은 건 맞아요. 그럼 100%예요. 그러면 여기 르노만드에 연락을 하겠다라는 카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진 않았어요. 연락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는 카드조차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이 연락을 할지 안 할지를 잘 모르겠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락이 일단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동전을 해서 복불복으로 한 거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고요. 자, 연락이 됐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은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얘를 꺼내면요, 두 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부터 가볼게요. 자, 여러분은 이분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요, 난 있잖아, 너한테 완벽하게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심을 말할 수는 없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마음을 조금 가려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저 말은. 자, 한 장을 더 봅시다. 나는 너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뭔가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우를 꺼낸 것 같거든요. 자, 상대편 봅시다. 상대편. 드라마가 맞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카드는요, 지금 누구 하나가요, 어떤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뱀이 나온 것 같거든요. 이분이 누군가가 있나? 그러면 소울메이트하고 이런 걸 꺼내지를 못할 것 같은데. 자, 한 장을 더 엽시다. 나의 열정은 너무 넘쳐 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 그 열정이 너무 넘친다라는 그런 말로 일단 느껴지고요. 아무튼 이분은요, 상당히 여러분과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관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두 분이 상당히 진지하게 가자, 뭐 결혼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만약에 오고 갔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결혼도 이런저런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나누고 뭔가 맞춰야 될 부분은 맞춰야 되고, 뭐 제가 뭐 혼수다 뭐 이런 그런 진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여러분하고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안정과 관련된 그런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과 결혼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마찰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분과 끝을 내고요, 어떤 누구를 만나고 있다, 그 사람과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 라고 할 때 이분은 지금 그걸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3자가 지금 끼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넣어볼 때, 두 분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결혼을 지금 계속 예를 드는 거예요. 두 분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개입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거는 양가 부모님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뭐든 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두 분이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요,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 하는 부분은요, 여전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쪽에서 마음을 접었어요. 그 말인 즉슨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상당히 크게 실망을 했다는 말로 들리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 말 있잖아요. 너한테 완벽하게 진실할 수 없다라는 이 말 자체도 너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제는 그 말을 할 수는 없어 라는 말로도 느껴져요. 하지만 너랑 끝나는 건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좋긴 하지만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좀 잘라내는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연락은 안 온다고 했으니까 솔직히 그런 느낌도 들긴 들었거든요. 뭔가 이분이 포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뭐 제가 꺼낸 거니까. 자, 연락이 온다라고 가정하고 얘를 열어봅시다. 자, 숫자 7입니다. 일단은 뭐 7월 가능하겠죠. 혹은 뭐 앞으로 7달 뒤 여러분이 이 리딩을 나중에 볼 수도 있죠. 보는 시기로부터 이제 7달 뒤 그때쯤에 뭐 연락이 온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혹은 토요일에 온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분 포함해서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올지를 봅시다. 두 분의 에너지가요,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는. 자, 꺼내보겠습니다. 모멘토 카드가 나옵니다. 이 여성분이요, 파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케이크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무엇인가를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놀랬다죠.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해서 꺼낸 거잖아요. 이분 포함해서. 저는 솔직히요, 여러분, 두 분 사이에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분이요, 뭔가 머릿속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상황에 여러분이 이분과 관련해서 약간은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도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선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분과 뭐 다시 뭐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소식일 수도 있고요, 전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요. 이걸 이제 이분과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때는요,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그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뭐지? 왜 갑자기 나한테?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앞에 조금 뭔가가 더 재밌는 일들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해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두 번째, 식빵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빵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편, 현재 연락이 끊어져 있을 텐데요. 그분은 연락을 하게 될까요?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에너지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에너지를 확인을 하고 연락이 올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겠습니다. 새벽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던 카드가 나왔습니다. 새벽이고요. 뉴 비기닝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 분 사이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볼 때 연락을 하겠다라는 말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이별이 됐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자, 다시 하자 라는 의미도 가능하겠지만요. 나쁘게 보자면 이제 각자의 새로운 시작을 하자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제 접어두고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말고 각자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연락을 보는 리딩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볼 때는 아무래도 다시 연락을 해서 재회가 돼서 잘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가깝겠죠. 하지만 여기는 또 바보 타로고 어떤 카드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카드를 열면서 두 분의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에너지부터 먼저 열게요. 선글라스 카드가 나오고요.
선글라스, 여러분은 선글라스를 하나 구매했다, 가능하죠. 또 러너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러닝메이트 해서 열심히 달리는 중이다, 가능해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 세퍼레이션이 나옵니다. 일단 이별이죠. 자,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픽처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상대편 쪽에서 이별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요. 뭐 볼 것도 없이 두 분은 지금 현재 이별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대편 때문에 마음이 조금 불안하신 것 같기는 하네요. 자, 타로를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부터 가볼게요. 스트렝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스트렝스, 두 개의 칼의 역방향. 그래요. 킹 원즈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킹 원즈.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상대편 뭔가 슬픈데 엠프레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카드가요, 나중에 끝까지 열려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6개 칼의 역방향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한 장을 더 열겠습니다. 헐밋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8개의 지팡이의 역방향입니다. 밑에 10개의 지팡이 역방향도 있었어요. 대놓고 카드는 두 분이 연락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연락이 끊어졌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바로 얘예요. 심지어 이게요, 차단되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두 분이 진짜로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건데, 여기에 지금 헐밋이 나와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여기 두 개의 칼의 역방향도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요, 연락을 안 한 게 꽤나 오래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듭니다. 뭐 연락을 해야겠다, 연락을 너무 하고 싶어 라는 카드는 없습니다. 이 에너지들은 오히려 여러분 쪽이요, 이분에게 연락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강도로 봤을 땐 여러분이 70이고 이분이 30이에요. 그러니까 연락을 한다면 여러분 쪽에서 조금 더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상대편은 일단 슬펐어요. 그 이별이 되고 나서 많이 슬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 정리 같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마음 정리라기보다는요, 혼자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 관계를 정리해보자라는 생각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고맙고, 그리고 이 관계가 나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걸 바꿔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란 사람이 정말 소중한데, 그래도 이 관계는 이별이 된 것이고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할까요? 깨우침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한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눈물이 나,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슬프죠. 슬프긴 한데 진지한 느낌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분은 떠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별을 해야겠다는 것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겠구나 라고 일단 판단되어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분을 호시탐탐 지켜봤습니다. 뭐 카톡 프로필부터 시작해서 뭐 인스타, 뭐 여러 가지 뭐 저는 인스타를 안 해서요. 뭐 스토리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뭐 이렇게 시간 타임별로 알 수 있는 뭐 이런 거,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지금은 어디쯤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분은 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분과의 에너지에서 정말 꽉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슬펐다라는 걸 안 꺼내거든요. 지금 슬펐다는 오히려 상대편 쪽에서 꺼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초조해요.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날까봐. 그러니까 슬픔은 이분이 갖고 있는
느낌이 좀 더 커요. 여러분은 그 느낌이 살짝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싸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나도 이 사람을 한번 잊어보자. 우리는 끝난 거니까 나도 차단하고 나도 연락 안 할 거야.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분의 전화번호를 차단을 했는데요. 다시 풀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락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단이 풀린 걸 이분이 모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과의 연을 한번 끊어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지를 않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은 상당히 불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이렇게 자꾸 불안하고 중심을 못 잡는 게 여러분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상당히 이분에게 연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이분은 혼자 있고 크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이별이 됐는데도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걸 보니 너도 지금 나를 못 잊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어떤 생각도 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 츤데레 연락 안 하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연락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언젠가 되겠지라는 그런 느낌, 그것도 아닌데 연락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분에게 뭔가 액션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맞아요. 이분은 액션을 취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란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두 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 비기닝스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요, 이 뉴 비기닝스가 처음 딱 나왔을 때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이 상대편이 여러분을 이제 두고 다른 삶을 살겠다. 뭐 누군가를 꼭 만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서라도 뭐 그냥 새로운 뭐 일을 한다든지 뭐 새로운 삶을 한번 구축해 본다든지 약간 요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특히나 6개의 칼의 역방향은요. 내가 떠나려고 노력을 해봤어. 여러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가려고 해봤는데 안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난 이제 여러분을 털고 떠날게. 좋은 추억으로 남겨놓고 내 마음 여전히 아프지만 그럴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얘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에게 돌아가야겠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야겠다는 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을 떠난다는 게. 근데 이유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유라기보다는 알게 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을 떠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연락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인 거잖아요. 지금 이 리딩이. 이분이 연락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연락을 한다면 여러분 쪽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쪽에서 킹 원즈를 꺼냈어요. 킹 원즈. 여러분, 저는 상당히 못된 리더잖아요. 여러분한테요, 지금 어떤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가 그 사자자리 카드인데요. 얘도 지금 사자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매력적인 사람 한 명이 지금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멋진 사람이 찝적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과 끝내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철저하게 막았어요. 나는 너랑 만나고 싶은 생각 없는데 이분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이분을 막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분을 지켜보고 그 어떤 액션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좀 그 멋진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볼까라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요, 지금 연락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지금 없어요. 카톡 한 줄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연락을 막고 있는 에너지는 뭔지를 좀 봅시다. 무엇 때문에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열어볼게요. 헥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헥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카드는 조금 부정적인 카드이기는 한데요. 두 분이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은 확실하게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마음 상한 부분도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적인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연락을 먼저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연락을 막고 있는 에너지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연락하기 싫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연락을 해주길 바라나 봐요. 지금 여러분 역시도 이분이 연락해주길 바라나 봐요. 내가 연락하고 싶진 않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의 카드냐면은, 내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게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거 플러스 잘못은 너가 했는데 왜 내가 연락을 해야 돼? 라는 그런 걸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동시에 같이 있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 연락 올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요, 새벽 카드도 나와 있고 흐르고 있는 느낌으로 볼 땐 연락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할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A time to give rather than take 카드가 나옵니다. 처녀자리의 신월이에요. 받는 것보다 줘야 될 때이다 라는 의미의 카드인데요. 일단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카드는요, 이분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한 장씩 가볼게요. 자, 나무부터 나옵니다. 나무, 그리고 봄이가 나왔어요. 일단 봄이는 오른쪽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죠. 자, 봄이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12번 짹짹이 새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번호샵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저는 번호샵 카드를 봤잖아요. 솔직히 이 카드가 연락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카드지만 이제 연락을 하지 않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서 연락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카드는요, 연락을 하는 게 어때라고 물어보는 카드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앞으로도 계속 머릿속으로 연락을 해봐, 연락을 하는 게 나아 라고 계속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카드가 딱 나왔을 때요, 이게 처녀자리의 신월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처녀자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분의 카드인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처녀자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처녀자리의 신월은 처녀자리 때 뜨는데요. 처녀자리가 8월 23일부터 9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7개월 정도, 6개월 정도가 지금 남은 상태예요. 참고적으로 올해 처녀자리의 유무는 8월 23일 날에 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8월 23일쯤에 뭐 연락이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일단 받는 것보다 줘야 될 때이다 라는 이 카드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남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보다는 이제 나를 챙겨야 될 때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리딩에서는 이 카드가 뭘로 느껴지냐면,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연락을 해서 무엇인가를 다시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으로 느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두 분이요,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서로가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슬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관계는 끝을 낼 수가 없겠구나예요. 그런데 연락을 받고 있는 이 헥스 에너지로 볼 때는 내가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주체가 누구인지 몰라도 이제는 먼저 연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때는 지금 중앙에 봄이가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으로 볼 땐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어때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르노만드 읽어드릴게요. 자, 5번 나무부터 나왔죠. 나무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라나는 게. 그러니까 오늘 묘목을 심었다고 하더라도 내일 이렇게 나무가 커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무는요 생명이 정말 길어요. 정이품송 이런 나무들은 정말 몇백 년을 살아온 그런 나무잖아요. 나무라는 게 그만큼 오랜 시간을 커왔고, 그리고 그간에 정말 많은 역사도 있고 튼튼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카드가 또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무가 여러 일들을 겪어왔고, 밑에 땅에 누워서 나무를 바라보면 가지가 정말 여러 군데로 이렇게 뻗쳐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잡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과 나무는 이어져 있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끝내기 힘든 것인데, 지금 봄이는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새를 바라보고 있어요. 즉, 이 나무처럼 뭐 복잡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뭐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나무가 자라나게 그냥 냅두지 말고 진짜로 대화로 풀어서 무엇인가를 하자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연락을 할 것처럼도 보여지기는 해요. 그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연락과 관련된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번호 조합은 10번 칼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칼은요 싹둑 잘라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두 분이 이별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뭔가가 시작이 되고 연락을 하고 싶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이별의 카드로 보여지지 않고 어떤 순간에 급작스럽게 연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연락 안 해야지, 아니 내가 너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연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의 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적으로 이 10번 카드가 의미하는 게 가을인데요. 지금 여기에 천을자리도 나와 있고 이래서 진짜로 가을쯤에 서로가 연락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아직 봄도 안 됐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제 느낌적으로는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는 그냥 서로의 시간을 좀 갖게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락을 안 하고 이렇게 끊어낸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볼 때는요, 두 분이 만나게 돼서요, 대화를 나누고 우리 이제 완벽하게 정리하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별이 된 상태니까 굳이 그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어쨌든 연락이 끊어져 있는 상태면 각자 살면 되는 건데, 대화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봄이가. 그래서 일단 어떤 만남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시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급작스러워요. 이 나무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두 분이 만들어 왔던 여러 가지 역사들, 시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놓은 여러 가지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복잡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연락을 하는 것도 맞지만 안 하는 것도 아닌 이런 여러 가지들에서 이걸 돌아안고 일단 대화를 하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진짜로 3000년 만에 요거 오랜만에 갖고 왔거든요. 요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보타로 상자인데요, 이거 제가 붙인 거예요. 이 테이프로. 이 뚜껑을 열면은 제가 알리바바에서 샀던 예스와 노 동전이 있어요. 얘를 이 상자에 넣고 흔들어 봅시다. 진짜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이거는 타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느낌적으로 이 동전이 예스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뚜껑을 열어봅시다. 두둥.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동전이요 서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다시 닫을게요. 동전이 눕혀져 있어야 돼요. 지금 서 있잖아요. 그것도 메시지라고 봐야 되나? 서 있으면은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인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자, 이제 눕혀진 거예요, 이 소리가. 자, 다시 열어봅시다.
예스가 나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보미가요, 여러분 같아요. 여러분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냥 참다가 그냥 여러분이 연락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연락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예스인데. 근데 저는 여러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스벅에서 만난 겁니다. 이제 연락을 해서 여러분과 이 상대편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 더 볼게요. 나는 왜 이런 느낌을 계속 느껴야 되는 거지? 여러분도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이 됐으면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막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분이 이제 완벽하게 끝나면 어쩌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그게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갑자기 또 불안해지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나는 그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뭔가 이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은데, 두 분이 이별이 됐던 부분에 대한 실마리 같은 걸 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자, 상대편 봅시다. 상대편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스타벅스에서 이 고통이 끝나기는 할까? 라고 합니다. 이분이 아무튼 아팠어요. 아픈 건 이분이었어요. 끝나기는 할까? 라고 물어본답니다, 여러분한테. 나는 너한테 상처받았어 라고 합니다. 너한테 상처받았어. 지금 이 문장의 흐름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약속해주지 못했나 봐요. 너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게 뭐 느낌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론가 이동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매달 뭐 한 2번 정도는 올 수 있어, 뭐 이런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든 간에 여러분이 완벽하게 약속을 해줄 수는 없었던 그 부분 때문에 이별이 된 거라면 그것이 이분에게 좀 힘든 부분이었나 봐요. 뭐가 됐든 이 문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쪽에서, 이 상대편 쪽에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요구한 부분이 뭔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스타벅스에서 언제 만나게 될지를 봅시다.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연락할 것 같아요. 아쿠아리어스 물병자리 카드입니다. 숫자는 11이에요. 일단은 물병자리가 1월 20일부터 2월 18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고요. 지금 이제 물고기 자리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숫자는 11이기 때문에 뭐 11월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1주 뒤나 11달 뒤예요. 11주면은 3달 정도죠. 그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된다. 뭐 혹은 11달 뒤에 연락이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제 느낌적으로는 한 3달 정도 온 것 같아요. 11주 뒤에. 자, 마지막 카드인데요. 이분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있을지를 봅시다. 전 두 분이요, 제외할 것 같아요. 제외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위대한 사랑으로 한 걸음 들어가다. 안내되어져 있는 길로 들어가다 입니다. 그냥 주어진 길로 따라가게 되면서 여러분이 더 큰 사랑을 하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분이 만나게 되고 어떤 화해를 해서 좀 서먹서먹하지만 다시 뭔가 되고, 만약에 또 그 상태에서 또 싸워서 이별이 될 수도 있죠. 뭐가 됐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위대한 사랑, 여러분이 느끼는 온전한 사랑으로 가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드는.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두 분의 사랑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이해라고 할까? 그리고 지금 요 문장에 의하면 어떤 한 부분에서 타협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타협을 뛰어넘는 게 두 분의 사랑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동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두 분의 사랑이
더 소중하고 더 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가 스타벅스에서 있게 되고 남과 동시에 다시금 잘 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좀 확신이 드네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식빵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세 번째, 호텔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상대편 연락이 올까요? 지금 현재 연락이 끊어져 있고 이별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 게,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뭔가 답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연락이 올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그분의 연락 오게 될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분의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울프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울프 카드가 나왔습니다. 늑대 카드고요. 저는 이 카드를 두 분의 메인 에너지로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사랑에 어떤 에너지가 있냐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일단 울프라는 키워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디바인 메스큘런이라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없으면 못 살겠어, 난 저 사람을 가지고 말 테야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 그런 에너지들 있잖아요. 이게 약간은 좀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게 하는 에너지를 디바인 메스큘런이라고 해요. 그와 반대되는 의미로 쓰는 단어가 디바인 페미닌이에요. 그래서 그 디바인 메스큘런이 사랑을 고백하면 그대로 그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또 몇 배로 돌려주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돌려주는 그것이 디바인 페미닌. 그래서 약간 여성적인 그런 느낌의 에너지인데요. 이게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지, 남성분들 중에서도 다소 약간은 좀 소극적인데 섬세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디바인 페미닌이라고 하고, 여성분들 중에서도 너 좋아, 나 오늘부터 너랑 사귀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디바인 메스큘런 에너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단은 이 울프는 디바인 메스큘런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쟁취하겠다라는 그런 걸 가장 크게 의미하는데, 이 카드는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 늑대가요, 산에 있다가 내려온 거예요.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 가면은 나의 먹이가 있을 것이야, 나는 이 먹이를 쟁취하고 말겠어 라고 하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직감한다,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인스팅트가 지금 부제로 적혀 있는 거예요. 두 분이 서로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직감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우리 관계 이렇게 끝날 것 같아 라는 직감, 너가 나한테 연락을 할 것 같아 라는 직감, 우리 관계는 다시 시작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직감, 뭐가 됐든 두 분이 공통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뭐든 간에 이 사랑을 쟁취해야겠다,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에너지를 올려봅시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바보타로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가 여러분의 상대편의 에너지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모르니까 한번 열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자리부터 가볼게요. 블로잉 키스가 있네요. 키스를 하고 싶은가 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니, 이렇게 사랑하면 연락이 끊어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연락을 기다리지? 자, 보겠습니다. 한 장 더. 어센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 두 에너지가 거의 비슷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상대편을 보면은요, 그냥 하늘을 나를 것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뽀뽀만 하고 싶다는 거죠. 상대편 보겠습니다. 이상한 카드를 꺼냅니다. 이쪽에서 칼믹 릴레이션십을 꺼냈어요. 칼믹은 일단은 이분은 이 사랑을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테디베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밑에 타로를 열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이 상대편도 이 관계를 이렇게 끝내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짝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일단은 보겠습니다. 한 장씩 가볼게요. 9개의 지팡이입니다. 그렇군요. 9개의 지팡이, 6개의 지팡이입니다. 하하, 그렇군요. 여러분은 열정적인 분이셨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아, 페이지 컵이 있네요. 그렇군요. 자, 이쪽 보겠습니다. 이분이 문제네.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었네. 자, 이분 봅시다. 이분, 칼믹을 꺼냈던 이분은 킹컵이에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아, 9개의 칼이 나오네요. 그래요.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에이스 원즈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쪽에서 거의 다 짝대기를 꺼냈는데 지금 여기에 에이스 짝대기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러버스의 역방향입니다. 2개의 칼이 있어요. 그래요. 카드를 열면요, 두 분의 관계가 대충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두 분이 상당히 사랑했고, 그리고 그 관계는 정말 깊었고, 그 시간도 상당히 길었는데 이별이 되어서 한 사람은 너무 가슴 아프고 상대편은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하고, 약간 그런 패턴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는 저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요, 이분을요 정말 적극적으로 사랑해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포기를 모르고요, 여러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한테요, 여러분이 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포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요, 일단 언더라인이 러버스의 역방향이잖아요. 러버스라는 것 자체가요, 일단 연인 카드인데, 이게 뒤집어지면은 연인이 이별했다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별을 한 건 맞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두 분이 뭔가가 있었던 것도 맞는데요, 만약에 사귀었다가 이별이 되면 칼믹을 꺼낼 법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카드는요, 정상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별이 되면 마음도 아프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한결같이 좋아요.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심지어 키스를 날리고 싶다라고까지 했거든요. 이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어센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분과 함께 있거나 이분을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나는 이 사람과 사귀고 싶다라는 게,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게 바로 이 카드기도 해요. 그리고 나와 있는 카드들마저도 여러분이요, 포기를 몰라요. 이 두 카드가 다 뭘 의미하냐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배우들이 오디션 보잖아요. 그런데 뭐 조연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보통 뭐 오디션에 100번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겠어, 나는 어떻게든 이것을 해내겠어 라는 거예요. 제가 디바인 메스킬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디바인 메스킬런이에요. 지금 이분은 여러분 어떻게 보냐면 테디베어로 봐요. 여러분이 하는 모습이 귀엽고 그런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카드는 두 분이 사귀었다라기보다는 이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 느낌적으로는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쪽에선 페이지를 꺼냈거든요. 페이지 컵이에요. 근데 이분은 갖고 있는 게 킹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을 볼 때는 너무 귀엽고 곰인형 같고 정말 사랑스럽고 그런 부분인데, 이분은 지금 이런 이쁜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게 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 게, 여러분이 이분보다 나이가 엄청 어린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것도 약간 드라마 같긴 한데, 만약 이분이 50대인데 여러분이 뭐 20대 중반이다, 막 그러면 솔직히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뭐 자식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느낌인데,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여러분이 뭐 나이가 차이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느끼기에 여러분이 하는 사랑은 20대 중반의 그런 파릇파릇한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약간 진지하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 이 러버스의 역방향이 이 사랑이 되겠어? 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솔직히 또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칼믹 때문인데요. 솔직히 이 에너지가 뭐냐면 우리 둘은 사랑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우리 둘이 사랑할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 라는 것도 의미를 하고요. 업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랑을 통해서 나는 뭔가를 배웠어. 이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사랑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을 가져갈 거는 맞는데 다만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잃는 것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자예요. 칼믹을 꺼내고 테디베어를 꺼내다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그런 건 있는데 이분은 이 사랑을 가는 것 자체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러버스 역방향이 나왔다면 지금 이쪽에서는 여러분을 거부하는데 여러분은 이분에게 뭐라고 할까요? 정말 순수해요. 순수하고 신나고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 절 또 까세요. 저는 안 포기할 거예요. 끝까지 당신의 마음을 잡아낼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9개의 칼이 나왔잖아요. 킹 컵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 9개 칼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걸 느껴요. 솔직히 에이스 컵이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에이스 원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흥미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솔직히 죄송합니다. 매력적이라는 것을 더 크게 의미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그런 부분들이 끌린다는 것을 조금 더 크게 의미를 하기는 해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제가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과 이분이 다소 나이 차이가 있다 1.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분은 좀 시큰둥하다. 하지만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냐? 그건 아니다. 이분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뭔가 이 관계를 가는 것 자체가 고민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연락이 올까요? 라고 하는 리딩이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여러분의 연락을 안 하고 있다. 혹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주고 있다. 그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두 분의 관계는 연인은 아니다. 예요. 이건 확실해요. 두 분이 지금 연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연인이라고 생각할지 아니죠. 여러분도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연인이 되고 싶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연인이 되면 어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보면요. 이분이 사랑을 하는 게 두렵다도 가능해요. 솔직히 이 카드 때문인데요. 카르마가 나왔잖아요. 이분이 혹시나 정말 길었던 사랑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랑이 실패함과 동시에 이분은 사랑이라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걸 했을 때 나한테 오는 데미지가 더 컸기 때문에 나는 사랑은 안 할 거야. 그냥 사랑이라는 걸 한번 해봤고 그 안에서 많은 걸 배웠어. 그럼 된 거지 뭐. 인 건데 여러분이 테디베어인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흥미가 가요. 외모도 끌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가 된 걸 수도 있어요. 그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고백을 했다고 한들 이분은 아니야 난 안 할 거예요. 됐어요 라고 말하고 끝냈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두 분 사이의 에너지가 지금 울프가 나와 있었잖아요.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본능과도 관련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없이요 그냥 두 분이 상당히 끌리고 있다라는 그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이요 이분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정말 커요. 지금 이 카드들은. 자, 그러면 이분이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뭔지를 봅시다. 연락을 받고 있는 에너지는 뭔지를 좀 볼게요. 여러분이 무슨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냐면
그냥 전화 한 통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전화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하는 것도 다 여러분이 했던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약간 그윽한 눈빛으로 여러분의 그 귀여운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이분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지?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플래시 오버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이 여성분 머리 위로 막 불꽃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연락을 받고 있는 것. 뭐냐?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게 생각을 의미하는 칼이죠. 타로 카드에서 칼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9가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나 뭐 먹지? 라고 하는데 9가지가 생각이 나면요. 그것 역시도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 것이죠. 저녁 때 뭐 먹지? 라면 먹을까? 탕수육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런 게 9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그 단순한 그것도 정말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얘예요. 생각이 9개가 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요런 상태입니다. 머리 안에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이 앞선다는 거예요. 감정을 그냥 끌리는 대로 가면 되는 건데 너무 고민이 많고 일어나지 않은 일 같은 것에 걱정이 많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연락이 올지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9개의 지팡이를 제일 처음에 꺼냈잖아요. 그 말인즉슨요, 여러분도 뭘 느끼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에게 오겠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잖아 라는 그런 느낌. 아무튼 여러분은 대단해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결같아요. 한결. 그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Personal Issue Reaches Resolution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개인적인 문제는 해결점으로 가게 된다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풀문 캔서고요. 개자리의 만월인데요. 개자리의 만월은 개자리의 반대편이죠. 염소 자리에서 뜨게 되는데 얼마 전에 개자리에서 풀문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기적으로 나온 것 같진 않고 이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있다면 이분이 누군가가 있나? 이분 혹시 애인이 있으신 분인가? 그런데 여러분한테 끌리는 건가? 그런 건가? 그런 거면 안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시기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이게 뭔가요? 아니요. 일단 갈게요. 자,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열쇠가 나옵니다. 그래요. 열쇠. 바보타로 성공했네. 야, 이렇게 카드를 꺼낸다고? 그렇습니다. 자, 번호 조합을 찾을게요.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타로는요, 여러분, 에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정확하게 어떤 관계에 있었다, 과거에 뭐가 있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흐름으로 볼 땐요, 여러분이요, 이분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했다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줬었단 말이죠.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짝사랑을 했거나 아니면 이분이 누군가가 있어서 여러분은 이분을 사귈 수 없었지만 이분 주변에서 늘 여러분이 이분에게 뭐 사랑을 표현했다, 뭐 혹은 이분은 싱글인데 뭐 사람을 사귀지 않는다, 나는 누구 만날 생각 없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로 보통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놓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두 분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분이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건 맞는데 여러분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이 르노만드입니다, 지금.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요, 그 노력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뭐 얼마 전부터 시작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 것 같냐면,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나 만들게요. 두 분이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요, 이분은 여러분의 상사고
여러분은 이분의 이제 밑에 부하 직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이분을 좀 좋아했었죠. 흠모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를 사귀거나 혹은 결혼을 했거나 그런데 이분이 그 A라는 사람하고 이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별 때문에 이분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결혼 같은 부분이라면 이혼이 됐다는 말인데, 그러면 정말로 엄청나게 그냥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분에게 해준 건 뭐냐면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이분을 계속 케어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적어도 몇 년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과 무엇인가 가는 것에 상당히 고민을 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상식선에서 생각해 봤을 땐 그냥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그냥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 모르겠다, 사귀어보자, 에이 몰라 라고 해도 되는데, 계속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분을 너무 귀여워하고 좋아하는데 되게 조심하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르노만드가 나왔을 때 이분이 보여준 것은, 일단은 이분은 사랑에 마음에 닫혀 있었던 건 맞아요. 마음 안에서 꽉 잠겨져 있었어요. 그게 이 카드죠. 그러니까 세 장 안에 장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장 안에 있는 장미를 꺼내준 게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 열쇠로 이 세 장을 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시계가 있죠. 즉 여러분이 이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6번 별 카드인데요. 별은 미래를 의미하고요. 희망을 의미해요. 상당히 긍정적인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약해보자면 시간을 들여서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서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고 여러분을 봐서 희망을 보게 된다. 빛을 보게 된다. 별을 보게 된다. 라는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여우 카드가 나옵니다. 여우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갈등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는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솔직히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 느낌적으로는 마음이 닫혀있던 부분들이 열리게 된다. 그것이 이분의 문제였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힌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누군가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로 가장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칼믹 릴레이션십을 꺼냈다면 이분이 마음 안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응어리가 있어요. 사랑 때문에 갖게 된 응어리. 그래서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해결이 되는 건데, 다만 지금 이분이 연락을 할까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금 열린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여러분들을 떠나서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잊겠다인데 다시 돌아보게 된다. 여러분을 쪽을 보게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도 보여지긴 하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겠지만 연락을 하고 어떤 확답을 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만약에 그 연락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의 대답이 yes라는 대답을 받고 싶은 거라면 올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자,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요, 여러분 3000년 만에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바보타로 상자예요. 제가 이거 페인트 칠하고 다 만든 거예요. 자, 요 상자를 딱 열면은 알리바바에서 샀던 동전이 있습니다. 자, 앞면은 yes, 뒷면은 no인데요. 얘를 넣고 흔들어 봅시다. 저는요, 솔직히요, 이분이 여우를 꺼내서요, no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바람은요, 이분이 yes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면,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여러분을 테디베어로 본다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면 문제가 뭔지 몰라도, 이 칼믹이 뭔지는 몰라도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말 바보타로스럽게 보면요, 이분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미친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가 있든 말든 여러분은 이분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애인이 있어도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이분에게 뭔가를 했다라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울프의 관점에서 볼 땐요, 공통적으로 두 분이 다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리딩은 쓰레기 리딩이 되는 거예요. 혹여나 이분이 결혼까지 했던 분이라면 정말 더 일이 커지는 거죠. 자, 일단 봅시다. 흔들어 볼게요. 예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마지막에 한 번 더 흔들었냐면요, 요 전에 식빵 할 때요, 뚜껑을 열었더니 동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스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눕혀져 있는 거 맞아요. 자, 열어봅시다. 예스였으면 좋겠어요. 제발 연락해라. 아저씨야. 아저씨래. 아, 노가 나왔습니다. 노가 나왔네. 왜 노가 나왔지? 왜 이분은 여러분을 겁내할까요? 왜죠? 왜? 이유를 모르겠네. 일단 이 동전은 여러분, 제가 그냥 흔든 거니까 일단 얘는 참고만 하고요. 자, 만났다라고 합시다. 만나서 진지한 대화 한번 나눠보기로 했다고 합시다. 두 분이 스벅에서 커피를 시키고 하게 될 이야기. 자, 여러분부터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은 이분에게 What do you see in me? 너는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마음 안에서 뭘 보냐, 이것도 가능하고요. 도대체 나라는 사람을 볼 때 너는 뭘 보는 거냐라는 거죠.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나는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포기가 안 될 것 같긴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찾고 싶은 욕망이 정말 강해요. 여러분은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말 테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자, 상대편 봅시다. 문제의 상대편. 뭔가 소심하기도 하고, Why do I deserve someone like you? 어떻게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사귈 수가 있겠어?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사람이 테디베어이고 귀엽고 아름답고 이런 사람을 사겨? 나같이 못난 사람이. 라고 하고요. 나는 그 어떤 것도 약속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이분 포기하십시오. 아, 근데 그것도 좀 아닌 게 여러분이 너무 노력을 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쉽게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분 너무 힘든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포기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한 장이겠습니다. 숫자가 9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9일 뒤 혹은 9주 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은 9월달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숫자 9가 들어가는 날짜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요, 여러분, 이건 저의 생각인데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카드의 흐름으로 볼 때 노가 나왔다고 하는 게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연락 안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여러분이 싫어서 연락을 안 한다는 느낌이 정말요 0.1%도 안 들어요. 이분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을 사귀면 안 돼, 여러분과 뭔가를 하면 안 되라는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이분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오게 될지를 봅시다. 한 장을 열겠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이 온답니다. 그렇군요. 두려움 없는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이분과 여러분이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분이 일단 누군가가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이분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그런 게 아닌가? 저 두려움 없는 사랑이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이 사랑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지 모르지만 가보고 싶다라는 그 의미의 카드가 바로 저 Fearless Love예요. 이 사랑에 내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여러분이랑 사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분이 결혼을 하신 분인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여러분과 뭔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좀 남들의 시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인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 예를 들어 두 분이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테두리 같은 게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귀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결정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오냐라고 했을 때 이 카드가 딱 열렸을 때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될까 이 사랑은. 일단 이 리딩이 여러분의 리딩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사랑과 관련된 리딩들을 따라가시면서 에너지를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호텔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6개월 만에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리딩을 해봤습니다. 자, membership 가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이요, 정말 매달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선 등급하고 스타 등급이 있는데, 스타 등급 분들이 선 등급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신 분들도 많아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